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덴마크 코펜하겐을 6박 7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게 된 가이드 박수진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목차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덴마크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여행 상품을 소개한 다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여행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덴마크 왕국, 줄여서 덴마크는 북유럽에 있는 이편 공주국이자 덴마크 왕국의 구성국이며 수도는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어로 캡에나운, 인구는 5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나 주변 위성 도시를 모두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덴마크 전체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여행 상품의 이름은 새로운 시장 늘 설레게 하지로 갓 20살이 된 이제 성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이제 20살 친구들끼리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서 즐거운 친구들끼리 우정을 쌓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우정 여행입니다. 사전 준비물은 이제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과 긴팔 상의, 긴 바지, 바람막이 재킷, 얇은 머플러, 레깅스 등이 필요하고 비자는 무비자 90일이고 가기 전에 알아둘 것은 코펜하겐의 최저 온도는 13도이고 최고 온도는 20도이고 시차는 7시간 느리고 코펜하겐의 돈인 1DKK는 한국 돈으로 197.76원입니다. 언어는 덴마크어를 사용하고요. 우선 1일차에는 인천공항에 8시 30분까지 도착하고 코펜하겐 공항에 덴마크 시간 기준으로 21시 10분에 도착하고 클라리온 호텔에 22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8시 30분까지 모여서 11시 20분에 출발하여 코펜하겐에 21시 10분에 도착하고 코펜하겐 공항 주변에 있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클라리온 호텔에 가서 도착 시간이 아무래도 늦은 저녁에 도착하다 보니까 바로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주무실 것입니다. 2일차에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티볼리 공원에서 체험을 하고 13시부터 14시까지 레스토랑 타이트에서 점심을 먹고 14시 반부터 16시 반까지 니칼스버그 미술관에서 관람을 하고 17시부터 19시까지 레스토랑 부문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티볼리 공원은 어른들을 위한 공원이며 덴마크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1843년 8월 15일에 개장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 중 하나입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55DKK로 한국 돈으로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타이트는 점심에 가벼운 스낵과 오픈 샌드위치, 시그니처 요리가 제공이 되고 와규 버거가 169KK로 한국 돈으로 32,000원 정도 하고 야채 버거가 159KK로 한국 돈으로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칼스버그 미술관은 1882년에 설립된 미술관으로 미술관의 소장품들은 미술관의 건립자이자 칼스버그 제2대 사장인 야코슨의 개인 콜렉션들이라고 합니다. 오픈 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은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되고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요금은 기본 요금은 125DKK로 한국 돈으로 24,000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특별전 포함 시에는 70DKK가 추가되고 레스토랑 부문호는 파노라마식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휴무입니다. 라비오일, 토마토, 바질, 소고기 버섯 소스, 그날의 지정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총합해서 가격이 339DKR로 66,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3일차에는 11시부터 13시까지 벨라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전시 관람을 하고 13시 반부터 15시까지 노조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5시 반부터 17시 반까지 미아원 운하에서 즐길 거리들을 즐기고 18시부터 19시 반까지 마브앤벤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벨라센터는 덴마크의 주요 전시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4년에 덴마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임 행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8시에서 1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노조미는 일본식 스시 뷔페로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일요일 12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고 요금은 1인당 200에서 300KR로 총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아원 운하는 옛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어우러진 인공 한국형 포토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1670년에서 1673년까지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5세 국왕이 건설 계획 수립을 하였고 1658년에서 1660년 사이 덴마크 스웨덴 전쟁에서 선포된 포로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마브앤벤은 북유럽식의 식당으로 생물역학적, 유기농적, 전통적 천연 와인이 제공되고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일요일에 17시 50분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스네이크 앤 샴페인이 250KR로 한국 돈으로 5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4일차에는 11시에서 12시까지 인어공주상을 구경하고 12시 10분에서 13시까지 기피온 분수에서 구경을 하고 13시 10분부터 14시 40분까지 더 페스카타리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5시부터 18시까지 왕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관람하고 16시 반부터 20시까지 하이체파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인어공주상은 코펜하겐의 상징이자 최고의 포토포인트로 지정되어 있고요. 1913년에 칼스버그 재단의 카를 야코슨과 조각가 아드바그 엘릭슨에 의해 세워진 아래 코펜하겐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H.C. 안데르센의 동화에 등장하는 에드바르드 에릭슨의 유명한 청동 인어 조각상이고요. 1913년 에드바르드가 랑겔리니의 해안 바위에 설치하였고 높이는 1.25m로 무게는 175kg이라고 합니다. 개피온 선수는 1908년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덴마크의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북유럽 전설에 등장하는 여신의 개피온이 황소로 변신한 자신의 네 아들과 함께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고 합니다. 더 페스카타리아는 덴마크식 식당으로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일요일 12시,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5시까지고 저녁 시간은 17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광어, 블러드 오렌지 앤 백스콜드가 120KR로 한국 돈으로 24,000원 정도 하고 타르트 로민형이 110KR로 한국 돈으로 2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왕리 오페라 하우스는 헤닝 라센의 설계와 국내 최고 재벌 기업 AP 윌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 2005년에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 브루농빌로 유명한 덴마크 왕립 발레 디자인 건축으로 인해 낙농국가 덴마크를 넘어 문화예술 국가로도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트파데트라는 음식점은 라이브 음악으로 분위기 있는 덴마크식 음식점입니다.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9시에서 24시까지 운영하고 음식이 가격이 135KR로 한국 돈으로 26,000원 정도 합니다. 5일차에는
5일 차에는 11시부터 13시까지 선택관광으로 디자인 박물관과 데이비드 컬렉션을 갈 것이고 13시 반부터 15시까지 춘죽 오리엔탈이라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것이고 15시부터 17시까지 크리스티아니아에서 구경을 할 것이고 17시 반부터 19시까지 레스토랑 라벨린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디자인 박물관은 덴마크 디자인과 장식 미술이 폭넓게 전시된 대형 박물관이고 오픈 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로 10시에서 18시까지 오픈하고 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기본 요금이 130DKK로 26만원 정도, 26,000원 정도 하고 27세 이하의 학생은 90DKK로 18,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컬렉션은 옛날 전통 기구들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 박물관으로 오픈 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에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 월요일은 휴무이고 가격은 무료 입장이라고 합니다. 콘죽 오리엔탈은 태국식 음식점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12시에서 13시까지 운영하고 목요일은 17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가격은 구운 쇠고기 허리가 185KR로 36,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고 크리스티아니아 또는 크리스티아니아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자치지구 또는 초소형 국민체이라고 합니다. 1606년에 건설되어 1870년까지 사용된 코펜하겐을 둘러싼 성형 요새의 남동쪽 부분으로 군대가 주둔하던 병명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라벨린에는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14시 반까지 점심 운영을 하고 오후 17시부터 21시까지 저녁 식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휴무이고 가격은 구운 레몬을 곁들인 퉁구이 가자미, 생대왕절임, 감자, 케이퍼와 샬롯을 곁들인 브라운 버터가 308KR로 6만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6일차에는 11시부터 13시까지 라운드 타워에 가고 13시 반부터 15시까지 코드 코펜하겐이라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5시 20분부터 16시까지 라케 에호세에서 디저트를 즐기고 16시 반부터 18시까지 스트레의 거리를 관람하고 18시 반부터 20시까지 레스토랑 크레스 가든에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타워는 목요일에서 월요일로 10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화요일랑 수요일은 21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금은 40DKK로 한국 돈으로 8만원 정도 하고요. 8,000원 정도 하고요. 1642년 크리스티안 4세에 의해 천문대 목적으로 세워졌던 독특한 모양의 탑인데요. 탑 중간에는 매년 100개 이상의 공연과 전시회 등이 열리는 라이브러리 홀과 셰플이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에 좋다고 합니다. 코드 코펜하겐은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은 10시에서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수요일, 토요일은 22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안심고기가 200g이 310KR로 한국 돈으로 62,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고 쇠고기 카르파초는 95KR로 한국 돈으로 18,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케 에오세는 코펜하겐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빵집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6시에서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각 날마다 오늘의 빵이라고 있는데 오늘의 빵이 35KR로 7,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고 초코 데니시 페스트리가 20KR로 4,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고 갈색 호밀빵 러그 브레드가 40KR로 8,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해는 코펜하겐의 주요 쇼핑거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긴 보행자 거리 중 하나로
저렴한 체인점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점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는 동안 골목길을 오르내리면서 코펜하겐의 아름다운 명소와 장소, 거리 연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크레스 가든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18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월요일, 일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가격은 슬래스 바르베드, 페니펠 크림, 포레스트 그린, 소그, 카스토 플러가 235KR로 한국 돈으로 46,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일차는요. 아침 이제 7시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코펜하겐 공항에 10시 40분까지 코펜하겐 공항으로 가서 10시 40분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15분, 다음날 9시 15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행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쇼핑 20대 여성들을 위한 핫플과 맛집으로만 구성된 멕시코 묵고 더블로 뉴욕가 여행을 인솔하게 될 가이드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행을 앞서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고르바야, 톨텍, 아즈텍 문명의 도시로 과거에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아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멕시코 시티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패키지 여행에 앞서 패키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실물 여권, 그리고 뉴욕에 방문할 때 필요한 이스타 비자, 개인 성기약과 개인 옷들이 필요하고요.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관광지에 방문하게 될 때 태양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선크림과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같이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방문할 나라는 멕시코와 미국인데요.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시티와 테오티후아칸, 똘랑똥꼬를 방문할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뉴욕에 방문할 것입니다. 여행 기간은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6일 수요일 동안 총 5박 7일로 진행이 되고 출발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는 멕시코 페소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하나로 1 멕시코 페소당 약 81원의 가격이고 미국은 달러를 사용합니다. 1달러는 하나로 약 1,36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관광 목적의 방문이면 18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약 90일 정도 무비자 해가지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서 포함된 사항은 왕복 항공권과 차량비, 숙박비, 전일장 식사비와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함 사항으로는 이스타 승인 비용인데요. 이스타 승인 비용은 약 1인당 5만원 정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도 별도 가입하셔야 하고 선택 관광 비용과 그 여행 안에서 쓰는 개인 경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추가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최소 인원 미달 시 전 패키지가 취소되며 전액 환불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는 전자여권인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비자가 발급 가능한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로 넘어갈 때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여객터미널 9번 게이트 H 카운터에서 오전 8시에 집합하여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 40분 비행기로 13시간 40분을 비행해서 멕시코 현지 10월 31일 목요일에 오전 10시 20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멕시코에서 머무를 숙소는
갈레리아 플라자 레포르마인데요. 여기는 멕시코 시티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칼로 광장이나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같은 관광지와 아주 근접해 있어 이동하기 편한 숙소입니다. 등급은 4성급으로 룸은 스탠다드 룸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이틀차 숙박대 조식 1회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근데 멕시코 시티에서는 먼저 공항에 도착해서 국립인류학박물관을 가서 관람을 한 다음에 빌라마리라는 타코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서플테텍성 방문,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소칼로 광장을 둘러본 뒤 망자의 날이라는 멕시코의 전통 축제를 같이 즐기고 타케리아 오리노코에라는 타코집에서 타코를 먹고 귀가를 하는 것으로 1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인류학박물관은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데요. 고대 마야와 톨텍, 아즈텍 문명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약 60여 만점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입장료는 85페소로 약 하나 6,900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라마리라는 해산물 타코가 맛있는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타코집인데요. 366페소로 하나 약 3만원에 타코 플래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서플테펙성은 호화로운 바로크풍의 성으로 멕시코의 평화를 위한 멕시코의 싸움의 상징인 성으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에서 보는 멕시코 시티의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안에 가면 스테인 글래스라고 유리로 된 공예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도 같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최고의 성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검은 예수상이 있습니다. 이 검은 예수상은 그 카톨릭으로 개종을 요구받던 마야인들이 이 예수상의 발에 신부가 계속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또 카톨릭 신부를 독살하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독을 바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수상에 발을 맞추려던 신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고요. 이 예수상의 발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이 신부의 입에 발이 닿지 않게 됐고 그 독을 이 예수가 흡수했다고 하여서 이렇게 검은 예수상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마야인들이 그 개종을 해야겠다 싶어서 카톨릭으로 많이 개종을 했다는 약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칼로 광장인데요. 멕시코 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 광장으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세워진 광장으로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망자의 퍼레이드와 같은 큰 행사들을 다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망자의 날 퍼레이드인데요. 망자의 날 퍼레이드는 멕시코 시티의 전통 기념일 같은 건데 원래는 11월 2일이 행사 당일인데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이걸 목표로 많이 방문을 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장해서 축제를 합니다. 왕자의 날은 혹시 영화 코코 보셨나요? 네. 영화 코코의 배경이고요. 우와. 저기서 이 나한테 꽃이 센파스칩이라는 멕시코의 전통 국화인데요. 그 저승에서 올라온 망자들이 이승을 떠들지 않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아니. 이 기간에는 또 센파스칩과 해골을 각 거리와 집 앞에 장식해 놓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타케리아 오리노코라는 타코집입니다. 여기는 마가리타와 치차론이라는 돼지 껍데기 타코가 아주 유명한 집인데요. 치차론은 돼지 껍데기 타코로 37 멕시코 페소, 하나 약 3,000원이고 양념 돼지고기 타코는 28 멕시코 페소로 약 2,300원이라고 합니다. 네. 2일차에는 테오티후아칸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조식을 먹고
테오티아칸으로 이동한 다음에 선택 관광을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라구르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죽은 자의 그가 다리 피라미드를 둘러보고 아리랑에서 한식을 먹고 귀가하는 것으로 2차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으로는 호텔 조식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약 테오티아칸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한 8시쯤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오티아칸은 멕시코의 자랑이 고대 마야랑 톨텍, 아즈텍 문명의 유적지가 아주 많은 미주 대륙에 세워진 거대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85 멕시코 페소로 하나 6,900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관광을 하게 될 건데요. 테오티아칸의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를 상공에서 볼 수 있는 열기구 투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가격이 약 40만 원이어서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테오티아칸에 있는 박물관에 동일한 시간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테오티아칸 박물관은 테오티아칸의 문명 유적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입장료가 75 멕시코 페소로 약 6,1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열기구는 1시간 동안 투어를 하기 때문에 박물관도 1시간 정도 체류를 해야 하고요.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열기구에서 보는 이 피라미드랑 죽은 자의 길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라구르타입니다. 라구르타는 이 자연 동굴 안에 세워진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서 이 약간 돼지 삼겹살 수육 같은 메뉴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494 멕시코 페소로 하나 약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열기구를 타면 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죽은 자의 길이라고 테오티아칸은 제사를 지내던 피라미드여서 신에게 바칠 제물들을 저 길을 통해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다리 피라미드와 이어지는 가로 100m와 세로 5km의 엄청난 규모의 길입니다. 다음은 다리 피라미드입니다. 죽은 자의 길을 따라서 운반된 제물을 이 다리 피라미드에 바치는 건데요. 제사 의식과 고대 묘지로 쓰였던 테오티아칸의 대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속 느끼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 한식이 땡기실 것 같아서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아리랑이라는 멕시코 시티의 한 식당입니다. 제육볶음과 삼겹살,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제육볶음은 281 멕시코 페소로 하나 약 23,000원입니다. 다음은 3일차 일정은 똘랑똥꼬라는 인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 똘랑똥꼬 안에 있는 3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푸지타스와 그로타스, 리오강을 방문한 뒤 점심 식사로 고기와 라면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진 뒤 다음 날에 뉴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똘랑똥꼬는 멕시코 시티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지만 자연 경관을 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요즘 뜨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제1구역인 푸지타스입니다. 푸지타스는 인공으로 지어진 온천인데 그러니까 개미집처럼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에 산을 보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약간 온천을 할 수 있는 제일 인기 있는 구역으로 여기 라인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주 유명한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은 그루타스입니다. 그루타스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인데요. 이 안에서 아주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굴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서 안에서 동굴을 박쥐도 있고 동굴을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산 위에서부터 산을 이렇게 흐르고 내리는
석회수 에메랄드 빛의 자연 석회수 강입니다. 여기 약간 좀 파도풀은 아니고 약간 유수풀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즐길 수 있는 온천입니다. 다음은 이 석회수 온천 리오 앞에서 즐길 수 있는 K 바베큐와 라면을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하는 구역에서 똘랑통포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자유 시간을 드리고 저희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는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멕시코 시티에서 뉴욕으로는 약 4시간 40분 비행을 하여야 하고 저희는 숙소 로비에서 오전 2시에 모여서 11월 3일에 오전 7시 10분 비행기를 타서 뉴욕의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오후 12시 50분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숙소는 썬더플래트론이라는 숙소인데요. 뉴욕 시범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유명 관광지와 입지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등급은 4성급이고 룸은 디럭스 룸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조식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 먼저 도착한 4일차의 처음 일정은 파이브 가이즈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의 여신상, 스테튼 아일랜드 페리, 돌진하는 황소, 브루클린 브릿지, 북창동 순두부에서 저녁을 식사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야경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브 가이즈는 뉴욕의 3대 대표 햄버거집인데요. 감자튀김을 땅콩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아주 유명하여서 많은 이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는 치즈버거로 13달러로 하나 약 1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유의 여신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국의 대표 랜드마크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가 지어준 선물 동상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24달러, 하나 약 32,740원입니다. 다음은 스탠튼 아일랜드 페리인데요. 혹시 저 배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저거는 그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그 빔 쏘는 거와 싸운 장면이 있는 곳인데요. 저기는 뉴욕의 항구를 이렇게 돌아보는 배로 자유의 여신상을 끼고 약 30분 동안 운행을 합니다. 탑승료가 무료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탑승을 많이 하는 배이고 배차 간격이 약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여서 약 30분 동안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돌진하는 황소인데요. 이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황소 동상인데요. 이 월스트리트가는 약간 금융시장의 약간 좀 최고인 뉴욕의 거리로 이렇게 살짝 그렇지만 이 동상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면서 약간 사진을 찍는 약간 포토스팟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중요한 부분? 네, 여기 엉덩이랑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 돌진하는 황소상이 왜 금융가에 있냐면 이 황소는 싸움을 할 때 이 뿔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약간 그거를 주식시장의 사냥을 위해서 지어진 동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도로 이스트 강을 끼고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북창동 순두부에 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북창동 순두부보다 더 맛있다는 뉴욕 북창동 순두부집인데요. 순두부찌개가 약 12달러로 하나 약 17,000원, LA 갈비는 23.9
$99 하나 약 32,000원이라는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로 러브웨페어, 킹콩, 그리고 가십걸과 같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뉴욕의 대표 랜드마크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35달러, 하나 약 47,780원입니다. 그리고 5일차 일정으로는 에싸베이글이라는 뉴욕의 베이글 맛집에서 베이글을 포장해서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하고 타임스퀘어, 그리고 주니어스 케이크,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후 존 피자리아에서 피자를 먹고 귀화를 하는 것으로 5일차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싸베이글은 푸짐한 재료가 들어가는 뉴욕의 3대 베이글 집인데요. 가득가득 들어간 연어와 크림치즈가 아주 유명하고 가격은 $20로 하나 약 27,300원입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맨해튼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공원인데요. 이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사람의 말로 따르면 뉴욕은 많은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어 이 부지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웬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지어지게 되었고 현대에는 이런 조경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스퀘어입니다. 타임스퀘어는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상업차로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해서 예쁘게 꾸며놓는 것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새해 카운트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거 또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니 여보는 다 알아. 그냥 그런 유명한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TKTS라는 계단인데요. 이거는 타임스퀘어에 방문하면 무조건 한 번쯤은 앉아봐야 하는 필수 포토스팟입니다. 이 계단에 앉아서 보면 이 타임스퀘어의 정면이 아주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니어스 치즈케이크입니다. 주니어스 치즈케이크는 뉴욕의 3대 치즈케이크 맛집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주 방문해서 사먹은 정도로 아주 유명한 치즈케이크입니다. 이게 주니어스 치즈케이크 말고도 여러 유명한 치즈케이크들이 있는데 그 치즈케이크들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도 1등을 한 아주 맛있는 치즈케이크라고 합니다. 프레시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가 유명하며 $2로 하나 약 13,000원입니다. 다음은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곳인데요. 약 40여 개의 대형 극장들이 즐비하고 있는 극장 지구라고 합니다. 이 브로드웨이 극장에서는 캣츠, 오페라의 유령, 라이언 킹,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여러 대표 뮤지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람료는 중앙자리 기준으로 평균 $159, 하나 약 21만 원 정도 가격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라이온 킹이 가장 약간 재밌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라이온 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존스 피자리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뉴욕의 3대 피자 맛집으로 마르게리타 피자가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마르게리타 피자는 6조각 기준으로 $25, 하나 약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6일차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인천 항공권은 먼저 숙소 로비에서 오전 6시까지 집합해서 11월 5일 화요일에 오전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55분을 비행을 해서 대한민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25분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의 가격은 이 왕복 항공권과 전일정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식사비를 다 포함해서 725만 8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